미티어라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도 사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항공 무장 관련된 체계 통합 기술이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이 미티어 실사격 성공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군사전문연구원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제니스의 한국특파원,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제가 매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KG 패스 뉴스라고 방산 관련 전문 언론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밖에 뭐 신사임당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튜브라든가 종편 뭐 이런 데서 방산, 그리고 국제정세, 그리고 군사 관련 부분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기술력이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 건가요? 일단 좀 해외에서 반응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과거 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사실 많은 전투기들이 개발이 되고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전투기 개발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가격도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렇게 신형 전투기가 나오는 빈도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항공우주 선진국인 나라들은 사실 신형 전투기 점점 안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과거보다 더 활발하게 지금 신형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KF-21 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KF-21은 보통 이제 전투기는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4.5세대 전투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4.5세대 전투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탑재하고 있는 뭐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센서리들을 융합해서 보여주는 기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센서 융합, 그다음에 요즘 전투기들은 각종 이제 데이터 링크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기 자체 센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정보들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융합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5세대 전투기의 특성이 센서 융합, 데이터 융합, 그리고 세미 스텔스. 그러니까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한 준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KF-21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요즘 나온 전투기 중에서는 그래도 새 전투기다. 그리고 4.5세대 전투기의 기능을 다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외국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럼 4.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됐냐.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이제 선진 항공 우주 산업국들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했죠.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전에 이제 KT-1도 있었고 T-50도 있었고 수련을 하면서 우리나라 항공 우주 산업의 수준이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4.5세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계획된 시간 내에 KF-21이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2년도부터 24년 1월까지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사실 KF-21 개발한 현장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저도 놀랬던 게 뭐냐면,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회사 내에서 분들이 정말 밤을 새면서 일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인제 뭐 취재 협조 때문에 KF-21 인제 엔진 테스트하는 현장도 가 보고 했었는데, 사실 어느 한 가지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맞추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후 2 시에 해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인제 연구 개발진들이 이겨내면서 진짜 성과를 거둬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KF-21의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서 KF-21용 리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실사격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일단 KF-21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 전투기죠. 그리고 이제 미티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여러 나라가 같이 만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걸 장착하는 게 그냥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달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 전투기에서 무장을 실사격해 보고 검증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제 체계 통합이라고 보통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무장 체계 통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제 이전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미티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인제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FA50 경공격기. FA50 경공격기를 하면서 여러 해외 무장을 우리 FA50에 체제 통합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밑바탕이 돼서 이 미티어라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도 사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항공 무장 관련된 체계 통합 기술이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이 이건 이 미티어 실사격 성공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KF-21은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순위를 사실 매기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판매량으로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서방 세계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뭐 유럽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자면 제일 많이 지금 팔린 전투기는 F-16이에요. 4,300대 정도가 지금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2,000여 대가 작전 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이 사실 2 등이 지금 누구냐? F-35예요. F-35가 비싼데 지금 F-35는 인제 좀 이렇게 생산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초도 저율 생산이라 그래 가지고 소량을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도 지금 1,000 대예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5 세대 전투기에서는 사실상 넘버 원이 됐고 그 뒤로는 뭐 인제 유럽에서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다음에 뭐 프랑스 라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인제 미국 보잉사가 만든 슈퍼호넷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세계 시장에서 별로 각광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 한 1,500억 정도 이상을 해요 다. 근데 인제 우리가 만든 KF-21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초도 생산 들어간 인제 예산이나 이런 걸 좀 계산해 보면 대당 가격이 한 900억, 1,00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유로파이터 라팔이나 비교했을 때는 물론 인제 유로파이터 라팔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 이런 임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멀티롤 물론 전투기마다 좀 정의가 틀려요 이게. 다양한 임무를 한다라는 용어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인제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스윙롤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인제 라팔은 옴니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전투기들은 일단 지금 가격이 1,500억 정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사고자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KF-21은 일단 블록 1은 공대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한 900억, 1,000억 정도 하니까. 근데 이후에 만약 블록 2 뭐 인제 멀티롤 공대공, 공대지, 뭐 공대함, 뭐 정찰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1,500억 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인제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랑 경쟁한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과 성능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반면에 인제 F-16이랑 비교를 해 보면 F-16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0여 대 정도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격도 지금 KF-10하고 비교해 보면 같거나 오히려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F-16하고 상대하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우리가 좀 불리한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인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랑 경쟁을 한다 그러면 시장적인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인제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인제 앞서 미티어 말씀드렸잖아요. 미티어가 참 좋은 공대공 미사일이긴 한데 비싸요. 발당 가격이 거의 40억 정도예요. 그러면 인제 기본적으로 KF-21은 4 발을 다는데 4발 달면 한 160억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인제 KF-12 900억, 1,000억 하는 거 계산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반면에 이제 미국 암람은 한 16억, 20억 정도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미사일의 성능은 미티어가 물론 좋지만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암람이 오히려 효과적이거든요. KF-11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물론 이제 미티어를 선호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티어보다 성능은 똑같은데 좀 싼 미사일을 찾는 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만약에 미티어급의 성능을 갖는다. 그럼 KF-21 수출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인제 KF-21이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만든 전투기다 보니까 우리 국산 무장을 다는 데 제약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서 들여온 KF-16이라든가 F-15K에 우리 국산 무장을 적용하려면 그 전투기를 만든 제작사에게 체계 통합 비용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인제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국산 여러 유도 무기 가운데 잘 보시면 그동안 이렇게 전투기에서 쓰는 국산 무장이 없었어요, 별로. 이 이유가 대부분 우리 공군이 해외 전투기를 운용하다 보니까 미국 전투기. 그러니까 그런 약간 복잡한 문제,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KF-21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든 무장들 그래서 지금 인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인제 이후에 KF-21 블록 2 이제 멀티롤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결합이 되면 해외 시장에서도 이 KF-21 보라매를 좀 새롭게 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향후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엔진도 국산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우리가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뒤처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제 우리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요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과 관련돼서 뭐 면허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축적은 계속 해 왔었는데 독자 항공기 엔진 개발은 사실 지금 시작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일례로 인제 앞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 만든 라팔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라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투기의 거의 대부분을 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요 구성품들 엔진부터 시작해서. 왜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속 꼽아 보면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 무장, 항공전자 장비, 기체 이 4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나라를 좀 살펴보면 우선 미국, 그다음 러시아, 그다음이 프랑스예요. 그다음에 요즘은 인제 중국이 거기에 들어갔고 한 요 4 나라. 과거 영국도 사실 그랬는데 영국은 사실 지금 좀 여러 항공 우주 산업이 좀 약간 쇠퇴한 부분이 있어요. 끼어들면 인제 영국까지는 넣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져 보면 전 세계에서 한 5, 6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엔진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근데 우리가 좀 아쉬움이 제가 이제 KF-21의 좀 아쉬움이 뭐냐. 사실 KF-21을 했을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동시에 좀 진행을 했었으면 오히려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면 향후에 인제 우리가 KF-21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산 엔진을 쏘다 보니까 수출을 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EL 익스포트 라이센스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산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인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인제 KF-21에는 F414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만든 이 엔진이 들어가는데 원래 이 엔진은 우리 KF-21을 위해 만든 엔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이제 미 해군에 쓰고 있는 아마 영화 탑건 2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슈퍼호넷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엔진이에요. 근데 지금 인제 문제가 슈퍼호넷이 인제 사실상 단종이 됐어요. 그러면 인제 더 이상 새로운 엔진을 만들 일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 라인이 인제 하강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KF-21을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엔진이 단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국내 항공기 엔진 기술 개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국산의 항공 전투기 엔진 특히 개발의 목적 중에 하나가 향후에 우린 KF-21을 30 년 40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단종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도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우리가 인제 미국산 엔진들을 면허 생산하면서 기술 축적은 계속 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정말 우리 기술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KF-21에 달려 있는 F414급의 엔진을 국산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은 터보프롭 엔진,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런 터보프롭 엔진을 좀 먼저 국산화하고 그다음에 터보팬 엔진을 인제 추력을 점점 높이면서 마지막에는 KF-21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추력을 가진 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잘 되면 사실 인제 KF-21의 해외 수출에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과 뭔가 친한 나라가 아니면 향후에 KF-21이 수출되는데 사실 이 엔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시작한 건 다행이지만 제가 봤을 때 '쪼금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인제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사실 인제 KF-21을 연구 개발하고 하는 뭐 양산까지 지금 한 8조 이상을 보고 있는데 8조 7천억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상했던 8조 7천억 보다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제 KF-21에 들어가는 해외 주요 구성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공급망 붕괴가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8조 7천억 이라는 예산을 상정했던 거는 뭐 2010년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거 고려해 보면 8조 7천억 원 이상이 될 것 같다. 근데 인제 엔진 개발도 비용이 잘못하면은 뭐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랑스 라팔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1,500 억이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중요 구성품들, 무장 이런 것들을 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아무리 뭐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전투기를 보유하는 데는 대수의 한계도 있고 뭐 무한정으로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를 못 갖추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프랑스 라팔은 지금 인제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라팔의 케이스가 우리 KF-21에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제 엔진도 국산화하고 KF-21에 들어가는 지금은 사실 해외에서 가져오는 구성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국산화하면 해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미국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나라들에게는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KF-21 수출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 개발에 들어간 한국 독자 기술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6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인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국산화율이 85%가 넘습니다. KF-21은 한 6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60 혹은 7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좀 중요한 구성품들은 사실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는 어떻게 더 국산화를 진행을 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독자 기술을 꼽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항공기 조종의 핵심은 이 조종 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이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KF-21 예를 들어 전에 우리가 TO-10이나 뭐 FA-50은 외국 거를 갖다가 했어요. 근데 지금 KF-21은 이거를 우리가 인제 TO-10, TA-50, FA-50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를 했습니다. 항공기 조종하는 계통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제. 옛날에는 인제 메이드 인 USA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인제 조종 계통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제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만드는 뭐 능동주사 배열 방식, 우리가 이제 흔히 인제 A사 방식의 레이더, 그리고 중요한 항전 장비들, 그러니까 인제 전투기에 필요한 뭐 앞서 말씀드린 레이더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제 뭐 전자전 장비, 자체 보호 장비,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국산 제품을 써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F-50이나 T-50, T-50은 우리가 그때는 기술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지금은 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고, 또 우리나라가 또 IT가 발전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KF-21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성과들을 지금 다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만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 KF-21에 보시면 조종석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와이드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큰 게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산, 외국 업체의 그런 항공 전자용 디스플레이를 찾아 썼는데, 지금은 KF-21에 들어가는 이 대형 이 디스플레이는 만든 데가 어디냐면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갖다가 다른 방산 업체에서 이거를 전투기용으로 다시 만들어요. KF-21 전투기 조종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큰 디스플레이, 그리고 터치 스크린입니다. 터치 스크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F-35도 똑같아요. 터치 스크린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기술이 좋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걸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인제 특정 이제 개조하는 업체에서 또 한 번 또 패키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납품이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 방위 산업은 아니지만 다른 IT 산업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방위 산업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상용에서 군용으로 넘어간 우리 국산 무기 중에 그렇게 혜택을 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제 중동에 요즘 많이 수출되고 있는 천궁2. 그래서 천궁2가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보면 이 탐색기 부분 앞에 일종의 이렇게 뾰족하게 이 탐색기를 보호하는 덮개가 있어요. 근데 이 덮개를 만드는 회사가, 아마 제가 이 얘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천궁2 그 탐색기 덮개가 무슨 재질로 되어 있냐면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마하 막 뭐 2, 3 이상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과 이런 고온에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인제 천궁하고 천궁2 만들 때 이제 여러 회사를 돌아가면서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인제 LRG 넥슨은 사실 인제 그런 걸 만들지는 않거든요. 미사일은 물론 LRG 넥슨이 만들지만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사실 체계 통합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찾아간 곳 중에 하나가 금강 KCC. 금강 KCC가 내외 장비 만들잖아요. 세라믹 관련된 것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요. 금강 KCC에서 만든 이 레이돔, 요거를 받아다가 천궁2에 달아요. 아마 이거 얘기 듣고 많이 놀라실 거예요. '금강 KCC가 그런 것도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우리 국내 방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위 산업을 하는 회사들은 사실 그런 소재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제 상업적인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뭘 팔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나 이런 소재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민간 기업의 기술이 방위 산업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의 판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조금은 좀 냉정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T-50이 사실 이 수출되는데, 그러니까 공군에 이제 배치가 되고 수출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제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는 하나 있어요. F-35. 왜냐면 F-35는 개발을 할 때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인제 동맹국들이 같이 개발비를 내고 했기 때문에 개발이 끝나면 그냥 다 인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먼저 사기 위해서 선투자를 한 거니까. 근데 KF-2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 돈으로 인제 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공군의 빨리 전력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들은 개발됐다고 해서 바로 전투기를 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군이 얼마만큼 잘 쓰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인제 운용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비라든가, 전투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 수출 시장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인제 해외에서 KF21 홍보를 하긴 합니다. 근데 공군에서 안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 드러낼 만한 성과가 없어요. 그냥 이런 성능만 뭐 이게 4.5 세 전투기고 뭐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런 정도만 하는 거지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백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TO10 처음 인제 수출했던 게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걸 보면 우리 공군에 전력화된 지 한 5년 뒤에 샀어요. 근데 그 정도로 당장 KF11이 뭐 어느 나라에 팔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계산해 보면 KF11의 수출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건 2030년 초중반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F11이 수출 시장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투기, 특히 항공기, 그러니까 여객기 빼고 군용으로 쓰이는 항공기들은 손익분기점이 200대 300대로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대가 넘어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공군은 소요가 120대밖에 안 돼요. 그럼 이 120대라는 숫자를 가지고는 해외 시장에 들고 나갔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내수 시장에서 적어도 200대는 맞춰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F-50 경공격과 수출이 잘 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거의 생산량의 한 3분의 2 정도를 받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 F-50은 양산 대수를 인제 추가 오더 받은 거 이거 다 하면은 200대가 넘어요. 그럼 손익분기점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F-50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해외 이 뭐 경공격기 전투기 시장에서는 꾸준히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규모의 경쟁을 달성을 했고 200대 정도 되면 운용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게 좀 이 마켓이 형성이 되죠. 근데 지금 KF-21은 120대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향후에 공군이 좀 한 80대 정도는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또 아직도 인제 전에 미국에 쓰려온 KF-16 말고 F-16을 또 대체하는 소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KF-21이 국내에서 공군에서 한 200대 정도 써야 이게 향후에 해외 수출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재 120대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